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CLL이라고 부르는 병들은 말 그대로 만성이기 때문에 대체로 진행 속도가 느려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지원내과 변자민입니다. 오늘은 진단이 되어도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평생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무엇인가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CLL이라고 부르는 병들은 말 그대로 만성이기 때문에 대체로 진행 속도가 느려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위험도와 상관없이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되어서 놀라셨겠지만 치료가 필요가 없는 군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것과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액세포 또는 혈구세포라고 할 때는 삼총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수라는 곳이 혈구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이 밖으로 나와서 혈액이나 림프절 또 비장 등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 혈구세포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백혈구라는 애가 있고, 백혈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림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림프구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다양한 감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잘못 생산된 세포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연속성이 있게 유지되도록 감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세포 또는 비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것을 분비해서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T세포들은 아니면 T세포 림프구들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본인들이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비세포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세포에 생기는 이상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화를 하게 되면 잘못된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항체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CLL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이 무증상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라서요.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임파선이 붓는 증상이 있겠고요. 비증상이라고 해서 밤마다 열이 난다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 또 내 몸무게의 10% 이상이 갑자기 빠지는 체중 감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간혹 가다가 비장이나 아니면 간이 붓는 그런 증상으로 배가 빵빵하다라고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치료를 요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흔히 혈액암이라고 하면 진단을 내릴 때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수 검사가 상당히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CLL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위해서 골수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혈액암입니다. 우리가 일단 유세포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피로써 유세포 분석으로서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암이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 있어서는 골수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이상을 포함해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와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게 되고, 임파선 종대라던가 아니면 비장이나 간 종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등의 영상 검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기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혈액암은 피에 생기는 문제이죠. 우리 몸에서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혈액암은 처음부터 다 퍼져서 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수술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약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보다는 위험도라는 것을 더 따지게 되고요. 위험도가 높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의 강도가 조금 높아지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위험도가 다행히 낮다라고 하면은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만큼 치료의 강도가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위험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CLL에서 이러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의 수치입니다. 진료를 보실 때 피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백혈구의 수치, 그 다음에 빈혈의 수치, 그 다음에 혈소판의 수치 등을 보고 우리가 위험도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임파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기에 퍼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고위험군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CL에서 중요한 유전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P53이나 딜리션 17P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것은 고위험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없는 게 좋은 거고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IG 헤비 체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IGHV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오히려 좋은 유전자입니다. 다행인 것은 동아시아인에서는 서양인보다 IGHV 유전자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내원을 했을 때 어떻게 지내셨냐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매번 피검사를 해서 의사들이 확인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혈구 세포들이 안정적인지, 백혈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6개월간 본인의 백혈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백혈구 수치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첫 번째,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약은 면역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면역치료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화학요법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면역항암 화학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B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이 CLL입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 면역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BTK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포가 살아가려고 하면 증식 신호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B림프구 같은 경우에도 살려고 하면 증식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BTK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BTK 억제제는 이 BTK라는 단백질을 말 그대로 차단함으로 해서 B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까지 BTK 억제제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BCL2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가 일을 하고 나서 노화가 되게 되면 계속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포사라고 해서 이제는 그만 일을 하고 죽어라 라는 명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요. 암세포들이 나쁜 것은 이런 죽어라라는 명령을 저항을 하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CLL에서 세포사 명령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애들이 BCL2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L2 저해제들은 BCL2들이 일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늙은 세포들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약을 쓰기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약을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덜 알려진 백혈병 중에 하나 CL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진료 여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